자, 이게 지금 2주차 과제였는데 집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이번이 더 잘 풀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풀이해볼게요. 4번 문제 보면 주제를 물었는데 이거 앞에 보면은 여기 부분을 주셨어요. 제가 친절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친절 자체가 might have even more benefits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재밌는 문장이 이거예요. 앞에가 however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 however 들어가면 뒤에는 반대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거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물론 해야 할 옳은 일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왠지 however 들어가면 하지만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거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도 however를 쓰는구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할 만한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러나 그거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쓴다는 얘기예요. however 역접이 아니라 강화할 때도 쓰네요. 그쵸? 근데 그래서 보면은 친절 자체가 엄청난 역할인데 심지어는 무엇이 있느냐 뒤를 보니까 일단 뇌라는 게 세로토닌이란 물질을 만들어내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뭔가 feel relaxed and peaceful 뭔가 느긋하고 뭔가 평화롭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우울증 같은 거 치료할 때 쓰이는 그런 약제에도 쓰이는 그런 방식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좋은 물질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당연한 것 같지만 둘 다에게 누구냐면 who receives the act of kindness예요. 일단 친절한 행위를 받는 사람. 여기는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런데 the person who performs it 그 친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 둘 다에게서 좋은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마지막 거였죠. 심지어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Who sees 제3자야. 그냥 보는 사람. an kind act니까 an act of kindness니까 그냥 친절한 행위를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도 심지어는 경험할 수 있어요. The same kind of effects. 유사한 결과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행위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쟤한테 친절을 베푼 쟤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쟤, 나, 옆 사람 다 좋다. 그러니까 아래 보시면 남들에게 잘한다라는 말 자체가 친절하다라는 말 다시 쓴 거고요. unexpected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다른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번 틀린 친구들이 다른 보기를 뭘 골라나 봤더니 5번 고르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 1번 반대 The exact scientific definition of kindness라고 썼는데 위에 뭔가 막 세로토닌, 뇌 이런 거 나오니까 과학이란 단어를 연상시킨 것까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definition이란 말이 뭐예요? 정의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아주 정확한 과학적 정의라고 했는데 위에서 나와요. 친절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이거다라고 말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죠. 그런 말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많이 골랐던 게 3번도 있네요. 그쵸? 다운사이드란 단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답이에요. 왜냐면은 다운사이드 뭐냐면 단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the downside of receiving an act of kindness 즉 친절한 행위를 받는 것의 단점 오히려 친절 행위를 받으니까 좋아졌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많이 틀린 문제 5번도 연이어 봐야겠습니다.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5번에서 보시면은 자 그대로 글의 주제 첫 문장에 내가 줄 쳤는데 여러분들 일단 줄 먼저 쳐볼까요? 첫 문장에 먼저 줄을 쳐볼게요. 뒤에 보니까 이 대절 뒤에서의 주어가 어디냐면 simply providing이라는 이 동명사가 주어인데 주어 파트가 되게 길어요. 여기 behave까지가 한꺼번에 주어 파트고요. 그 다음에 can exert라는 조동사와 동사까지가 동사. exert라는 동사가 뭐냐면요. 어떤 영향력 효과를 미치다, 가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럼 providing,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알겠지만 여러분 provide는 뒤에 with란 전치사 뒤에다가 뭘 제공하는지 그 제공물을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인데 뭐에 관한 정보냐면 about how others behave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말하자면 이거야. 남들은 이래요. 남들 이렇게 해요. 라고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그들이 하는 행동에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아래쪽에 굉장히 유명한 예시가 있다라면서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예시예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뭘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세금 내는 걸 이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했냐면 interest finding. 자, 뭐 했냐? 보니까 사람들이
get 다음에 이 동사 get은요, 오형식 동사이긴 한데, 목적어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써서 오형식 구조를 써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투부정사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interested에다가 잠깐 형광펜을 칠게요. interested라는 건 알겠지만 관심을 가진, 흥미를 가진이라는 과거분사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나 음악에 관심 있어. 그러면 I am interested in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interested in 쓰고 나서 문장은 여기서부터가 주어고 동사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앞에 있는 interested는 뭘까? 즉 과거분사가 분사 구문된 거예요. 실제 뭐가 생략됐을까요? 이 자리에 being 생략된 거죠. being은 생략되어 있고, 즉 누가 관심이 있었던 거야? 말하자면 이 미네소타라는 주의 이 Department of Revenue라는 거는 이 국세청이에요. 그 국세청 자체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파일이라는 거는 서면으로 서류 같은 거 접수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Their tax returns on time이야. 그러니까 국세청은 서류 신고해가지고 세금 납부하고 이런 거를 제때제때 해야 되잖아. 막 세금 늦게 내고 막 안 내고 막 이러면 이게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on time 제때 이거를 신고하게 할까라는 걸 방법을 찾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뒤에 including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페셜 메시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on tax return letters, 원래 이 세금 환급하는 그 편지 같은 거 집에다 공문서 보내잖아요. 뒤쪽에 나와 있는 sent to individuals는 앞에 있는 letters를 꾸며주는 과거분사죠.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그 공문서, 편지들에다가 이 메시지를 집어넣었대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어떤 rational argument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여기다가 제가 다른 색깔 펜으로 잠깐 써볼게요. 왜냐면 이 부분, 자 여기서 one letter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편지 이렇게. 자, 한 편지에서는요, which was sent to a random selection이야. 자, 이게 일반적으로 랜덤이 중요한 거야. 왜? 임의로. 그러니까 되게 공정하다라고 말하려는 거죠. 그렇죠? 랜덤하게 뽑았어요. 2만 명을 뽑았는데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은 결국 rational 여기다 줄게요. 굉장히 이성적인 주장이 있었어요. 지금 뭐야? 제 시간에 세금을 내세요. 이랬던 거죠. 자, 이것들은 결국 뭐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제때 안 내면은 네거티브 임팩트, 부정적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아래쪽 결과가 나와 있어요. 불행하게도 it made no difference예요. 별로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결과는 나왔어요. 이성적인 메시지를 편지에 넣었더니만 내야 돼. 안 그러면 나빠. 했더니 안 먹혀.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색깔을 한번 바꿔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약간 핑크 이렇게 해볼까요? 아래쪽에 the second message,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얘는 이제 다른 내용이 들어가겠죠? 여기다가는 뭘 포함했냐면은 자, 아래쪽에 이렇게 썼어요. 약간 descriptive, 설명하는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용을 한번 제가 줄쳐볼게요. 아래 봤더니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이요 세금을 신고합니다. 정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on time 제 시간에 합니다. 날짜 맞춰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즉 남들이 뭘 한다. 자, 여기를 줄치시고 나서요. 위에 첫 문장에 기억나세요? How others behave라고 아까 미리 봤던 거 있죠?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저게 이거잖아요. 그치? 남들은 이래요. 그거를 문구에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this message 다음에 이 did가 이렇게 이상하게 써있는 건 뭐냐면요. 밑에 강조의 조동사라고 한번 쓸까요? 그냥 had라고 써도 돼요. 왜냐면 did 다음에 have니까 그냥 have를 과거시에 써도 돼요. 근데 있잖아, 이 메시지는 정말 가졌어, 정말 있었어 라고 강조한 거예요. 이 메시지는 an impact, 정말 효과가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컴마 뒤는 갑자기 왜 ing야? 분사구문이죠. 진짜 효과가 있었고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날짜에 세금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런다기보다 다 그래. 너만 아직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됐던 것은 아래쪽 4번이 답이었던 이유가 자, 여기 that others follow로 관계사절 묶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아래쪽 수식하는 건 social norms를 꾸며주고 있어요. social norms가 뭐냐면요. 아래쪽에 쓸까요? 사회적 규범이에요.
사회적 규범이라는 건 간단한 거 뭐 남들이 다 그러는 따르는 규칙이나 도덕적인 어떤 룰이나 그런 것들을 informing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알려준다라는 동사가 inform이에요.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라는 얘기죠. 오히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반에서는 이거 틀린 사람들이 뭘 많이 골랐냐면 2번? 2번도 있고 5번도 있네요. possibility 하면 distortion. distortion 단어가 뭐냐? 왜곡이에요. 왜곡. due to 뭐 때문에 라는 뜻이 나면 random selection인데 지문에 random selection 나와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야? 이걸 조사하는데 표본을 랜덤하게 고르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고르면은 한쪽으로 쏠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골랐다는 거니까 이건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에 낚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5번 고른 사람도 있었어요. undesirable results 하면은 바람직한, 그다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인데 종종 뭐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caused by special messages. 어떤 특별한 메시지에서 발생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해석 보면 아닌 거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틀린 사람 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재밌는데 이 예시 두 개를 제가 미리 현관펜 쳤어요. 여러분도 예시인 13, 그 다음에 B 이거 두 개를 한번 현관펜 쳐볼래요? 이 예시만 봐도 글이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왜 착시 효과 같은 거 나타내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나는 그 그림으로는 못 그릴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무슨 컵 같은 거 생긴 그림 같은 거 있어요. 그래 보면은 컵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이렇게 얼굴 윤곽인 그림이 있어요. 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누가 얘기할 때 이거 사람 두 명이야, 사람이야 하면은 사람이 보일 거고 이거 물건이야 하면 컵이 보일 거고. 뭔지 알겠어요? 그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누가 만약 글씨 썼단 말이야. 그랬는데 글씨를 썼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여기가. 이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여기가. 떨어져 있어. 그래도 지금 이게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했으면 A, B, C, D, E 중에 틀린 걸 고르세요 했으면 얘가 이렇게 썼다고 내가 이거 13이라고 해서 틀려야 하겠냐? 채점을? 아니지. 얘 B 골랐구나 그러겠죠. 그치만 이게 수학 문제야. 밑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어. 근데 이걸 보고 내가 B다 이러겠어? 아니지. 13이라고 보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가깝게 붙어 있어도 이건 누가 봐도 13이다. 즉 10과 3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보려고 머릿속에 생각을 담고 얘를 보느냐에 따라서 얘를 내가 인지하는 게 다르다가 이 글의 예시 두 개인 B와 13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선 질문을 좀 접근을 해봅시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줄쳐놨어요. The assignment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배정하고 할당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밑에다 제가 부여하고 또는 할당한다고 한번 써볼게요. 의미를 부여한다, 할당한다 하고 일단 써볼게요. 근데 어디에다가 부여하냐면 to 뒤에 나온 거예요. 부여하겠죠? to incoming stimuli 하면은 incoming 무슨 얘기야? 말 그대로 come in 한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나에게 입력되는 자극. 나에게 자극이 들어온 게 뭐야? 나의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 이런 거죠. 그쵸?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동산 depends 여기 있네요. 그쵸? 어디에 달려있대요? prior knowledge예요. 원래 내가 기본적으로 먼저 가지고 있던 지식에 달려있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on하고 and on 하고 병렬 구조인 거 보이세요? 둘 다 이 depend 뒤에 연결되는 on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달렸고 그 다음에 on what에 달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on what we expect to see 우리가 뭘 보고자 예상하고 기대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주제고 위에 13과 B가 그 얘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면 perception 자체가 인식, 인지라는 명사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1번 보면 the role of senses예요. 우리가 인식을 함에 있어서 시각이 미치는 역할 그랬는데 문제는 13을 보나 B를 보나 시각은 똑같이, 즉 감각은 똑같이 시각이죠. 그러니까 감각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려면은 이거를 할 때는 후각인데 저걸 할 때는 시각이라서 영향이 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아닌 거고 3번 흔히 misunderstood라면은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상징, 체계 이런 얘기죠.
4번 how your brain can trick your senses예요. trick이란 단어는 속이다 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너의 뇌가 너의 감각을 속일 수 있는가? 5번 왜 우리는 이건 지문에 나왔지만 그렇다고 이거 그리면 이상한 게 왜 우리가 자꾸 정보에다가 의미를 부여할까? 이런 얘기예요. 궁금하네요. 즉, 왜 우리가 보는 거에다가 자꾸 제가 뭘까라고 의미를 부여하냐. 그치만 지문의 주제랑 상관이 없죠. 그쵸? 넘어갈게요. 뒤에 7번 문제도 역시 오답률 유사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첫 문장을 일단 줄을 먼저 치세요. 첫 번째. We used to 저 문장에다 먼저 줄을 치시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지식이라는 게 독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걸 이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조동사 used to가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used to는 조동사로서 원래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과거에만 그랬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지금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왜냐? 이 말만 봐도 우린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잖아. that이라고 뭐야? with age. 나이 들면서 there was a progressive deterioration. deterioration이 뭐예요? 원래 deteriorate라는 동사가 나빠지다, 악화되다 라는 동사니까 결국 여기서는 악화, 손상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in brain cell structure. 뇌 세포 구조와 뇌 세포 기능, 펑션까지 가니까 그치? 결국 내가 기능을 함에 있어서 나이 들면서 나빠진다 라고 생각했었지. 근데 솔직히 말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우린 지금도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자, 손 들어봐. 이 글을 읽기 전에 전 나이 들면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있어? 나이 들면 보통 치매 이런 거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읽기 전에는 난 아직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학자들은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이 과학자께서 글을 쓰실 때는 야, 우리 과학자들 옛날 그랬었잖아. 근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저렇게 생각 안 하잖아. 이 얘기야. 조동사 used to가 가진 힘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저렇게 생각했었다는 얘기는 뭐야? 더 이상 저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이미 답은 나온 거야. 왜? 나이 들면 머리 나빠지는 줄 알았지만 아니야. 이게 제목이에요. 미리 볼까요? 답이 뭐였어요? 결국은 살면서 평생 동안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나빠지지 않아. 이게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게요. 위에 보니까 바로 뒤에 but 나왔죠. 저런 줄 알았어. 하지만 이거 뭐야? 틀렸어. 왜? New nerves, 새로운 신경세포가요. have been found, 밝혀져 왔어요. 뭘 한다고? To be generated, 생성된다라고요. 어디에서? In the brains of old animals. 나이가 든 동물의 뇌 속에서도 생긴다 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뭐에 대해서 알게 되었냐면 여기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특성이야. property라는 건 특성을 말합니다. of the aged brain이에요. 이렇게 노화가 된 뇌의 이 놀라운 특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작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됐대요. 예를 들면 아래쪽에 regular exercise예요. 즉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low levels이야.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봤더니만 new nerve cells예요. 즉 낮은 수준, 대단하게 힘든 걸 안 해도 살짝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준다고 해도 이게 generate, 만들어낸대요. 새로운 뇌세포를 이렇게 된 거죠. 자,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 보니까 어떤 새로운 세포는요, 눈에 있는 건데 이것이 growing new processes예요. 새로운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성장시킬 수 있다. 결국은 아래쪽에 이제 결론 문장이 나와서 제가 미리 여기서 현관펜을 쳐놨죠. We will be able to regenerate요. 우리가 아마 재생할 수 있을 거예요. Parts of the brain인데 뇌의 일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래요. 어떤 뇌냐면 여기 that have worn out, 이미 다 소진돼서 닳아 없어진 또는 or been damaged예요. 어쩌면 평생 살면서 손상된 그런 뇌를 다시 복구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old folks, 여러분 folk라는 말은 그냥 people이랑 똑같아요. 즉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고 있는까지가 앞에 people, those를 꾸며주죠. 즉 현재 노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워진 능력을 providing, 제공해주게 될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나이 들면서 머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이 됐던 건 뭐예요? 결국 1번을 고르시면 안 돼요. 왜? 안티에이징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나이 들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안티에이즘은 노화를 막는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지. 근데 위에 거는 안 늙을까가 아니라 늙어도 뇌가 손상된 걸 다시 만들 수 있다예요. 전 다른 얘기입니다. 2번, 당신의 뇌세포가 결정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잘 늙을 것인지를. 역시 좀 이상하고요. 3번, 당신의 인지 기능이라는 것이 decline? 제일 반대 아니에요 이게? 그쵸? 손상되고 감소된다 나이 들면서. 이건 절대 고르시면 안 돼요. 정반대입니다. 5번, think of A as B라고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 해요. 즉 나이 든다는 것을, 노화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성장 경험이라고 여겨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나이 들어도 나쁠 거 없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성장이라고까지 보긴 힘들어요. 왜? 손상된 게 복구될 수 있다는 거지. 더 키가 크고 뼈가 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자, 8번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틀린 10번 봅시다. 10번.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자, 이 글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문에서 보시면은 이 글은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눈치챘어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7번 볼래요? 7번 볼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예요. 글 쓴 사람이 그냥 당신은요 하고 독자에 끌어들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말하자면은 17세 고등학생이 읽고 있어도 너라고 말한다는 얘기 뭐야? 그러니까 예시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시야.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이 읽는 대부분의 글은 이럴 거다라고 일반적 진술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구체화해주죠. 근데 이런 글은 여러분이 예시를 통해서 그 안에서 뭘 말하려는지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예시를 봅시다. 자, 당신이 지금 상황은 이거야. 차를 산대. 근데 앞부분은 지금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야. You are torn. 이건 무슨 얘기예요? torn은 원형이 tear. 이게 뭐야? 동사로 읽을 땐 tear이라고 읽어요. tear. 명사로는 눈물이지만 발음을 tear이라고 하면 이렇게 찢다예요. 그러면 찢다를 과거분사로 쓰면 뭐야? 당신이 이렇게 찢어져 있다는 얘기야. 즉 의견이 갈라져 있는 거야. 두 가지로. 하나는 뭐야? van. 좀 큰 차. SUV 같은 거. 하나는 서브컴팩트는 약간 소형차. 두 가지로 의견이 갈라져 있는 거야. 즉 당신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엔 당신이 생각하는 각각의 장단점이야. 예를 들면 벤을 사면 뭐가 좋고, 그 다음에 대신에 서브 컴팩트를 사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걸 다 아는 거야.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어. 자, 그랬는데 before you decide예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자, 이 부분 현관편이다 칩시다. 결정 전과 후를 이따 비교해야 되니까. before you decide, 선택하기 전에는요, you will probably get,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얻는다. 가능하면 많은 정보 얻는다. 즉, 뒤에 있는 문장 잠깐만 볼게요. chances are 해놓고 나서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와요. 자, 요 문장은 여기만 잠깐 확대해 볼게요. 여기만 보면 주어 동사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죠? 얘는 옆에다가 잠깐 부연 설명을 쓸게요. chances are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서 뒤에는 실제로는 that이 있었던 건데 생략이 된 거고요. that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어가 동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chance라는 말 자체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만 possibility,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chances are 다음에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You will talk with friends야. 당신이 who own 에서 subcompact까지 인 친구죠. 그러니까 주변 친구 중에 아마 저는 밴을 가진 친구가 있을 거고 아니면 소형차가 있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말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뭐에 대한 얘기야? 앞에 말한 거 가급적 많은 정보를 얻을 거다에 대한 예시인 거죠. 정원아? 자, 그래서 아마 딜러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테스트 드라이브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거란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자, 여기에서 두 줄 그어버릴게요. 자,
글 전체의 사이즈를 이렇게 추격해 놓고 보면은 요 두 줄 그은 데가 중간에 조금 넘어갔죠? 여기가 뭐냐면요.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아까 앞에까지는 뭐냐면 선택하기 전이에요. before you decide고요. 이제 여기 두 줄 그은 뒤는요. 이제 decide를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글은 결정의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보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데 뭘 결정했냐면 to buy the subcomputer. 소형차를 사기로 했어요. 한쪽으로 결정했어.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이 점점 더 많이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요. 더 넘버라는 건 숫자죠. 뭐의 숫자냐면 마일스인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은 다 길이에 대해서는 킬로미터를 쓰죠. 근데 미국만 마일을 쓰고요. 우리는 리터를 쓰죠. 근데 미국은 갤런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1리터당, 즉 휘발유 1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즉 연비를 말하는 거예요. 휘발유 연비. 당신 점점 더 연비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as though라는 거예요. 마치 뭐인 것처럼. 얘는 옆에다가 as if라고 하나 쓰시고요. 해석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마치 뭐인 것처럼 it were. 자, 여기를 잠깐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it인데 뒤에가 was가 아닐까 싶을 거예요. it은 단수니까 원래 비동사 과거형 was예요. 그쵸? 그런데 were를 썼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거 가정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즉 앞에 말했던 거, the number, 연비라는 게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the most important thing은 아닌 거야. 그런데 마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왜? 소형차의 장점이 뭐니까? 기름 안 먹는다는 거. 동시에 당신은 거의 downplay, 이건 무슨 얘기야? 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The fact 다음에 대신 동격이라서 equal 표시했어요. 뭐를 무시하냐면 that you can't sleep in your subcompact예요. 아까 ben의 장점은 뭐냐면 요즘 왜 캠핑 방식 중에 차박이라고 들어봤어요? 차에서 그냥 이불 깔고 자는 거? 그걸 할 수 있잖아, 밴은. 근데 얘는 그걸 못하잖아, 조그마니까. 그걸 못한다는 건 그냥 무시해. 뭐 내가 차에서 얼마나 자겠어, 호텔 가서 자면 되지.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야. 즉 장점은 자꾸 부각하고 단점은 자꾸 무시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barely remember. 무슨 얘기예요? bare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거의 기억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뭘? Your new car can put you at considerable risk야. 당신이 collision 무슨 얘기예요? 충돌. 솔직히 소형차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게 안전하진 않잖아. 작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 충돌했을 경우에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거의 기억조차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뒷부분에 나온 건 뭐야? 앞에 결정 전엔 뭐야? 온갖 정보를 다 모으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모아. 그런데 딱 결정한 이후엔 뭐 하는 거야? 좋은 것만 본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쪽 1번.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post라는 말이 붙으면 다 결국은 뭐뭐 후에 란 뜻이에요. 그럼 purchase는 구매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매 후란 얘기죠. 이미 물건을 다 산 뒤에. 그 다음에 rationalization이라는 것은 합리화란 뜻이에요. 합리화. rational까지가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란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합리화하다란 동사가 rationalize란 동사고요. 그러니까 구매 후 합리화 뭐예요? 여러분들 물건 산 다음에 그런 친구들 봤어요? 한번 딱 산 다음에 사기 전에는 저 집도 한번 가서 보자, 이 집도 사서 보자. 딱 산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싼 거, 좋은 거 볼까봐 더 안 본다.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길을 닫아버리는 거 있잖아. 더 싼 거 보면 열받을까봐. 그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걸 거야. 이게 제일 싼 걸 거야. 이게 바로 구매 후 합리화예요. 그쵸? 나머지 잠깐 볼게요. 2번. Finding the right car for you. 당신에게 최적의 차를 찾는다는 것. 한번 tips라는 거는 어떤 충고 조언 이런 뜻이에요. To be a smarter consumer. 보다 스마트, 그러니까 보다 머리를 잘 쓰고 영리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조언. 얘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똑똑하게 물건 사려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후가 다르니까. 4번 types of stupid consumer behaviors. 굉장히 어리석은 소비자 행동들 유형들이라고 보기에는 유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기 전엔 정보 모으다가 사고 나서 자기가 만족스러운 부분만 본다는 유형 하나밖에 없죠. 5번 benefits of buying a subcompact car. 문제 소형차를 산다는 것의 장점들이라고 보기에는 뒤에 단점도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 이건 예시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쪽 볼게요.
11번은 틀린 사람 없고요. 12번 봅시다. 12번. 12번 굉장히 많이 틀렸네요. 12번 별표 하나 달아줍시다. 12번 오답률이 오늘 풀어야 될 문제 중에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예, 75%. 그리고 잠깐만요. 11번 볼게요. 12번에서는 제가 줄쳐놓은 데를 보시면 같은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올 수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 줄쳐놓은 게 4개거든요. 부분을 먼저 줄을 한번 쳐볼까요? 첫 번째 줄 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뒤에는 우리라는 말을 you로 바꾸면서 너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해 라는 얘기예요. support는 help의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더니만 마지막에는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왜? 찾아라. 믿을 만한 사람을. 이런 얘기는 왜? 왜 다른 사람 필요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 찾아. 결국 내겐 다 뭐예요? 우리는 혼자 못해. 남이 필요해. 남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가서 찾아.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라고 보겠죠? 그렇다면 왜 4번이나 같은 말을 하겠어요? 자,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왜 그런가 봤는데,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왜 뭔가 we are wired for interdependence. 이 말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interdependence가 뭐예요? dependence 자체는 의존인데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즉 아기가 엄마에게 의존하는 건 그냥 dependence지만 inter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거예요. 상호 의존이라고 하죠. 우린 서로 상호 의존에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보는 뒤에 보면 within the theory 어떤 이론 속에서 보면 the self-directed learning이 뭐냐면요. 자기에 의해서 주도된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바로 다음이란 얘기예요. We need others예요. 우리는 남들이 필요해요. 왜? To identify your ideal self야. 즉, 너의 가장 이상적인 자아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너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도 남들이 필요하대. 그리고 너의 장점과 그 다음에 너의 뭔가 갭이라는 거는 어떤 허점 같은 걸 찾기 위해서도 남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뭔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키워가기 위해서도 남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실험해보고 연습하기 위해서도 남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들이 필요하대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everyone needs the support. 다들 믿을 만한 친구와 동료들의 support가 필요한데 왜? 결국 그 사람들이 stay true to their goals예요. 자신의 목표를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저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아래쪽에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 Who know your values. 당신의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goals. 당신의 목표도 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Will let you know예요. 당신에게 알려줄 사람이에요. 뭘? When you are not living up to them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있을 때 알려줄 만한 사람을 곁에다가 2개 지금 찾으란 얘기예요. 자, when you are attempting to change your behavior, 당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할 때에 let them know, 그들이 알게 하란 얘기예요. What changes you are trying to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하는지. 자, 그러면 아래줄 충분히 나왔죠? 충분하게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다 알고 자기가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곁에다 두어라. 옆에 누군가 꼭 필요하다예요. 근데 1번은 거리가 멀죠. 도움을 받지 말란 얘기잖아. 이건요. 받기보다 베풀란 얘기인데 이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림. 그 다음에 미루지 마라. 이것도 이상하고. 4번.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내용이 없어요. 아예 지문에. 그 다음에 5번. 남의 단점을 비판하기보다 장점을 찾아라. 이것도 역시 지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뒤에 가서. 네. 이거 답이 2번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럼 오답률 잘못 나온 거구나. 아, 이건 답이 3번이에요. 수정해 놓을게요. 이게 지금 12번이었죠. 12번은 답이 3번이 맞아요. 예.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에서는 오답률이 얘도 좀 있어요. 예. 13번 첫 줄에 줄 치세요. 13번에서는 첫 문장 stories 이야기를 assist us 우리 도와줍니다. 그런데 뭘 함에 있어서 도와주냐면 developing empathy. 자, 이 단어는 잠깐 체크할게요. 옆에다가 다른 말로 compassion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은 뭔가 연민하거나
동정하거나 또는 공감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을 같이 마음 아파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공감하는 걸 우리가 compassion, empathy라고 하고요. 어떤 경우엔 불쌍히 여기는 거에 한해선 sympath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by 뒤에 나오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see the world, 세상을 from others' perspective. 뒤쪽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다른 사람의 perspective 옆에 관점이라고 한글 뜻을 좀 달아볼게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줌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관점이란 말의 다른 표현은 아래쪽에 잠깐 쓰자면 viewpoint라는 단어가 있죠. viewpoint 또는 standpoint. viewpoint, standpoint 모두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나온 거는 실제 예시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자. When I want to know, 내가 뭔가 알고 싶어 할 때, 근데 how someone came to believe what she believes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믿고 있는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을 때면 I ask her,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뭘? A story인데 to illustrate her point죠. 자신의 그 포인트가 말하자면 요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한대요. 자, 그러면 내가 충분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I come to realize, 이해하고 깨닫게 된대요. 뭘? The experience that led her to draw a particular conclusion. draw라는 건요, 원래 이렇게 잡아당기다 끌다라는 게 되지만 옆에 결과라는 명사가 오면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특정한 결과를 도출해내게끔 했던 그런 경험을 내가 이해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러지만 내가 그래서 이런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러면 아 그럴 법하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When I was in graduate school,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시죠. researcher가, 한 연구자가 put two groups of people이에요. 두 집단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who had different opinions, 즉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together in the same room이에요. 똑같은 방에 집어넣었대요. He didn't ask them to argue their beliefs예요. 즉 그는 그 두 집단, 즉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집단이 자신들의 beliefs,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을 argue, 주장하라고 요청하진 않은 거야. 즉 각자 왜 자기가 맞는지 주장해라고는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걔네들아 뭐라 하냐면은 go around, 돌아가면서 뭐야? The circular table, 동그란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tell stories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근데 어떤 경험? That led them to come to the belief they had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는 얘기죠. 아무도 change their beliefs, 아무도 그들의 신념을 바꾸진 않았대요. 즉 뭐야? 여전히 두 팀은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야. 그래도 그들은 left the room, 방을 떠났어요. with, 뭘 가지고? 훨씬 더 커진 존경심, 존중심이야. 뭐에 대한? for the other side's position이죠. 상대편의 입장에 대한 훨씬 더 큰 존중을 가지고. 즉 아까는 쟤는 왜 저딴 식으로 생각해? 였다면 이번엔 그래, 네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는 가. 그래도 난 너랑 같은 생각이진 않아 정도였겠죠. 그쵸? 그러니까 훨씬 더 존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이야기라는 것은 지문에서 스토리란 말이 한 4번쯤 나오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는 empathy에 도움을 준다가 답이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14번은 넘어갈게요. 15번 잠깐 봅시다. 15번. 15번 문제는 자, 여기 단어가 몇 가지가 정치적 용어가 있어서 어려웠을 수가 있지만 호스티지가 뭐냐면요, 인지를 잡고 있는 걸 말하고요. 그럼 옆에는 시츄에이션과 맞물리면 결국 인지를 데리고 있는 상황을 말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들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paralyze하고 and make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보를 일단 굉장히 마비시킨다는 거면 정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make them powerless. 즉 정부가 powerless, 힘을 잃게 한다.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없게 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정부가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인질범들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해외여행 가 있는 그냥 일반 관광객들을 인질로 잡고 만약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침투한 만약에 막 그런 군인들이 잡혀있다고 치자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해외여행 간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 20명쯤 잡아놓고 거기 잡혀있는 북한군들 다 풀어주지 않으면 니네 국민 죽이겠다, 인질범 다 죽이겠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북한군을 안 풀어주기 위해서, 즉 정치적인 군범을 안 풀어주기 위해서 국민을 죽게 둘 수는 없잖아. 풀어줘야 되지 원래는, 그치? 그치만 국민을 풀어주게 되면 이 나쁜 사람들을 풀어주게 되면서 또 하나 문제가 뭐야? 앞으로 우린 해외여행을 다 한 거죠. 왜? 전 세계에서 뭐라고 하겠어? 쟤네 국민을 인질 잡으면 다 들어줘 이렇게 되겠지. 이번에는 인질 대 인질의 교환이지만 그 다음엔 국민 한 명당 200만 달러씩 내라 이럴 수도 있잖아. 말하자면 이해돼요? 그러면 나 못 줘 그냥 죽여 이럴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무슨 일인지 알아? 한 번 안 하기를 원칙을 세우면 모르겠는데 한 번 인질범과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게 되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인질범 앞에서는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말에 여기를 봅시다. 가주어인이 있을 쓰고 나서 it is essential, 매우 중요하다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that 접속사절이 진주어절이죠. 정부가 반드시 take a firm stance라는 것은 stance 자체가 입장이에요.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on this issue라는 건 이런 인질범의 문제에다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는 to demonstrate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 뭘 보여줄까요? under no circumstances에서 우린 이 no에다 체크를 해봅시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를 보면은 host taking 주어인데 동사가 여기 V1이라고 쓰시고요. 뒤에가 V2인데 앞에 여기가 별표하고 쓰세요. 부정어 도치라고 쓰세요. 부정어 도치. 어떻게 된 거냐? 대절 뒤에서 under 다음에 no를 포함한 이 부정어구가 앞쪽으로 도치가 되면서 원래는 hostage taking, 인질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works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즉 아래다가 옮겨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hostage taking, 인질을 잡고 있다라는 요 부분을 주어로 잡으면 works, 효과가 있다라는 동사를 쓰고 원래는 under no circumstances가 뒤쪽에 있었겠죠. 그럼 이 부정어구가 뒤에 있었으면 이 부사구가 뒤에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어순대로 주어 동사를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under no circumstances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주어 동사를 그냥 도치한 게 아니라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사와 조동사와 일반 동사의 원형 사이에다 주어를 집어넣는 부정어 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어순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뭐야? 정부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인질을 잡고 있는 건 효과가 없다. 한국은 인질 안만 잡아봐야 절대 안 돼. 협상 안 먹히는 나라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면서 인질 맨날 잡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인질범과 협상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주의하란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서 16번 지문을 보는데 이게 답이 2가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다 틀렸어요, 우리는? 16, 17번이 오답률이 100%인데 자 봅시다. 일단 16번 문제를 볼게요. 지문에서 보면은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 일단 줄을 좀 칠까요? 어디였냐면 여기 이 싱크란 단어가 있는데 이 싱크란 단어가 뭔지 몰랐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싱크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담아둔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툰드라 극지방에 있는 걸 말하죠. 툰드라는 그러니까 얼어붙어 있는 그 땅이 is one of the Earth's major carbon sinks라는 거는 이 지구에서 가장 주요한 카본, 즉 탄소를 이렇게 담아두는 곳이래요. 자, 그러니까 뒤에 뭔 말인지 모를까봐 써주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absorbs, 흡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모아둔다는 거예요. 담아둔다는 거예요. 모아둔다기보다 than it releases. 즉 얘가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이 담아서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 거죠. 왜 그러냐면요. 뒤에 보니까 most plants 원래 식물은요 take in 흡수해요. take in과 absorbe가 동의어예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아시겠지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만들어주죠. 그쵸? 그래서 one of green gases예요. 즉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라고 말하는 이산화탄소를 원래 먹어주죠. 그쵸? 뒤에 나오는 포토신서시라는 거는 적어도 보면서 뜻은 알아야 돼요. 광합성을 말하죠. 광합성이라는 이 과정을 하는 동안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 온실가스의 주범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고마운 식물인데 when they die, 즉 they는 plants죠. 식물이 죽으면요. 이 식물이 decompose, 즉 분해되다. 분해는 뭐야? 식물이 썩죠. 그쵸? 썩으면 release, 뭘 내보내냐면요. 얘네가 탄소를 다시 back into the atmosphere, 다시 대기권으로 내보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툰드라, 기본 영하 20도, 영하 40도예요. 여러분 냉동칸에서 음식이 썩어요? 안 썩죠? 그러니까 기온이 너무 낮아요. 뭘 하기에는 이거 투투용법이죠. 뒤에 있는 거를 가능하게 하기엔 온도가 너무 낮다. 바꿔 말하면 못한다는 얘기야. decomposition, 분해, 썩는다는 것을 허용하기엔 온도가 너무 낮아. 즉 안 썩어. 자, 그러므로 trapping 무슨 얘기예요? 가둬둡니다. 이산화탄소를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원리 적용하면 무슨 얘기야? 원래 식물이 썩으면 이산화탄소 나가야 돼. 그런데 추우니까 안 썩어. 안 썩으니까 갇혀 있다는 얘기야. 이 극지방에.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but. 여기서 문제야. 별표. 뭐가 바뀐 거야? 추웠는데.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가 causing. 뭐 일으켜? 툰드라가 투부정사하게 하지. 녹게 해. 그럼 어떻게 되니?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is transported into lakes and rivers야. 이것이 결국 호수나 강으로 가. 자,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 대기권으로 방출이 돼. 그러니까 이젠 어떻게 된 거야? 툰드라가 원래는 뭐였어? 이산화탄소를 담아두는 곳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이산화탄소를 담아두는 곳에서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는 지문의 첫 부분이 그랬잖아. 원래 담아두는 곳이었어. 그랬지만 이제 뭘로 변화한 거야? 이산화탄소의 요소, 이산화탄소의 발생 요소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자, 나머지 안 되는 것도 보긴 볼 거지만, 자, 이 지문은요, 내용상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요즘 환경 지문은 굉장히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학년마다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지문 정도는. 그리고 얘는 악순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애초에 얼음 창고라서 이산화탄소가 안 나가게 했던 이 지역이 탄소가 배출되게 된 거는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근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지. 그럼 이건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녹아서 탄소가 더 나갔어? 그럼 더 더워지지? 그럼 더 녹겠지? 그럼 더 나가겠지? 그럼 더 더워져? 그럼 더 녹고.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쵸? 악순환이고요. 자, 1번이 왜 안 되는지 봅시다. Can no longer support plants예요. 더 이상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 그건 좀 아니죠. 툰드라에 식물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 얘기를 해야 되고요. 3번 is now 지금은 indispensable 무슨 얘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얘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즉 아주 필수적인 이란 얘기예요. 즉 지금은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다. 뭐에? Of our efforts to slow global warming이에요. 지구온난화를 slow, 느리게 하고 속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 아니지 않아요? 반대 아니야? 오히려 저 툰드라가 지금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겠는데? 4번 is absorbing. 툰드라가 지금은 흡수하고 있어요.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아니잖아요. 배출하고 있다니까. 5번 툰드라가요. 뒤쪽에 나와 있는 be stripped of 하면요. 이것이 없어질 거다란 얘기예요. 뭔가가 벗겨내질 것이다.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근데 툰드라에서 탄소가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making it uninhabitable. 무슨 얘기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근거가 전혀 없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쵸? 지금에서 보면 사람이 살 수 없어진다.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지금 툰드라가 녹고 있고 따뜻해진다고 했는데 사람이 살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는 아예 근거도 없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질문. 역시 오답률 높습니다. 17번도 많이 틀렸어요. 100%입니다. 자, 이 질문에서 보시면 앞문장에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only to lose interest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옆에다 일단 별표를 먼저 하고선 쓸게요. 얘를 해석을 잘해야지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투부정사의 부사절 문법 중에서 얘가 의미상 뭐냐면요. 결과를 나타내요. 즉 고작 이렇게 됐을 뿐이다. 해석은 결국 뭐뭐 할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투부정사의 부사절법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 앞부분을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If you spent hours야. 당신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거야. 뭐 하면서? Learning a musical instrument야. 당신이 악기를 배우면서 as a child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거야. 그런데 only to lose interest야. 그렇지만 결국 그냥 관심을 잃어버렸어. 언제? 당신이 나중에 teens. 자, 이 중에서도 저 어렸을 때 피아노 했어요, 바이올린 했어요. 뭔가 하나는 하잖아. 어렸을 때 잠깐은. 그치? 하지만 그거를 17살 때까지 피아노 치는 사람 있어요? 그랬으면 전공을 하죠, 보통. 그쵸? 근데 잠깐 피아노 학원 가다가 잠깐 바이올린 학원 가다가 관두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왠지 그렇게 하면 되게 시간 낭비 같잖아. 그런데 이렇다는 거야. 빈칸이란 얘기야. 아래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무슨 얘기예요? Learning to play an instrument야. 여기까지가 주어죠. 동명사가 주어예요. 악기 연주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major advantages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장점이야? For a child's growing brain이죠. 아이의 이 자라고 성장하는 뇌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should be a stable part. 굉장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분이어야 된대요. 학교 교육에 있어서란 얘기야. 즉 뭐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학교 교육에서 빠짐없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쭉 있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죠.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위에 얘기는 적어도 빈칸은 뭐야? 애가 처음에 악기를 하는데 시간을 썼는데 그래도 결국 나중에 관심을 잃어버려. 쓸데없는 거야. 이런 건 안 들어가겠지. 좋은 거야.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쵸? 자, 아래쪽은 다 악기가 왜 좋은가가 나와요. 알고 봤더니 애가 약간 여러 가지 발달 장애가 있거나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거 다 좋은 쪽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3번 뭐였어요? may have pp를 쓰면 뭐뭐였는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이에요. 어쩌면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즉 피아노를 내가 3, 4년씩이나 배웠는데 결국 전공할 것도 아닌데 괜히 했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결국 시간 낭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너한테 좋았던 거야 라는 얘기죠. 근데 1번 보세요. The left side of your brain. 당신의 좌뇌가 아마도 발달해 있었을 거야 라는 얘기죠. 2번 당신의 가족이 굉장히 많은 돈을 in vain 무슨 얘기예요? 옆에 쓰세요. 헛되이 낭비하여 라는 뜻이에요. 이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되죠. 4번 It may have hindered. hinder 무슨 얘기예요? 방해하다예요. 어쩌면 development of your language skill 정반대죠. 아래쪽에 보면 결국 악기를 공부한 것은 언어적인 측면을 더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의 발달을 방해했을지도 모른다. 이상하죠? 5번에서는 it may have been 어쩌면 because you became interested 당신이 다른 과목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일지도 몰라. 즉 네가 왜 음악을 하다 관두냐면 다른 거에 관심이 생겨서 이런 건 이상하죠. 그렇죠? 자, 답은 3번이었고요. 넘어가 볼게요. 18번입니다. 18번에서 오답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볼게요. 결국은 사람들이 뭐냐? 아래쪽 여기 줄 치시면 돼요. When faced with 라는 건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라는 건데 altered white wines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는 화이트 와인 투명해야 되는데 거기다 빨간색 물감을 탄 거. 그거를 봤을 때 각각의 테이스터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Reserved for red wines죠. 보통 사람들이 레드 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름 전문가가 나 와인 전문가야 하는 사람인데
화이트 와인 먹였는데 빨간 물감일 뿐인데 빨간색이네, 레드 와인이네 하면서 레드 와인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시각 정보에 약하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그 결론을 말해주는 것. 그래서 visual input, 즉 시각적인 정보 입력이라는 것이 더 지배적이다. 뭐보다? 다른 감각보다 였어요. 그런데 1번에 보시면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굉장히 크게 다르다. 2번, 그들의 맛은 were more sensitive than expected. 예상보다 굉장히 예민했다. 3번, they were able to recognize. 이 염색한 염료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4번, 이 우리의 smell, 후각과 taste, 미각이라는 것은 tend to work together. 같이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질문의 내용은 결국은 뭐예요? 흰색을 보면은 화이트라고 느끼고 빨간색을 보면 레드라고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는 화이트 와인인데 이거는 비슷한 실험이 또 있어요. 옛날에 수능에 출제됐던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실제는 우리가 먹었을 때 포도 맛이 나는 거예요. 포도 맛이 나는데 사탕인데 노란색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란색의 사탕을 보면 뭐라고 느껴요? 뭐 레몬 아니면 뭐 망고, 바나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노란색인 비닐봉지를 깠더니 노란색인 투명 사탕이 나왔어. 근데 앞만 먹어도 포도인 거야, 맛이. 근데 학생들한테 그걸 주고 나서 무슨 맛인지 설명을 했더니 애들이 약간 뭐 바나나 같다는 둥, 레몬 같다는 둥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애들이. 아무도 포도를 말 안 했다는 거야. 그거 무슨 얘기야? 맛에 의해 평가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 시각 정보에 현혹된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비슷한 지문이 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시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그게 결국 바나나 우유 중에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망한 이유죠. 알죠? 실제로는 컨셉은 좋았어요. 그쵸? 바나나 속살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우유에다 색소를 안 넣었다는 걸로 더 좋은 우유다, 프리미엄 우유다라고 광고를 했지만 사람들이 먹었을 때 반응은 뭐냐면 왠지 싱거운 것 같아요 그랬거든. 우유가 허위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제 19번을 가볼게요. 여러분이 이거 서답형으로 한번 생각해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제가 지문을 풀이하면서 같이 접근을 해볼게요. 빈칸의 위치를 먼저 봅시다. 자, 여기까지 제가 화면 이렇게 답이 선지가 안 나오게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문에서 빈칸의 위치를 먼저 봤어요. 빈칸의 위치를 봤더니 여기가 더 플러스 비교급이 구문 구조를 이렇게 컴마 뒤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어볼게요. The more genuine he feels예요. 이 genuine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뭔가 진정한, 진짜인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낀다는 거야. He can be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갈 형용사가 요 genuine이었던 거죠. 즉 그 사람이 당신과 있을 때 더 뭔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the more he will be free to express예요. 그가 자신의 이 빈칸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 the stronger he will become. 그 사람은 더 강인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힌트가 될 말이 바로 위쪽에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은 요 윗자리에 talk to him,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라고 honestly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랑 genuine은 묘하게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진정성이 있게 한다면 이랑 위에 있는 정직하게 말을 한다면 이랑, 그쵸? 근데 about your own fears야.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당신의 약점 같은 거에 대해서 당신의 약점을 걔한테 정직하게 말하라는 얘기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걔 앞에 솔직하라는 얘기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얘기니까. 자, 그러고 나서 encourage him to do the same이에요. 그리고 걔도 똑같이 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도 그만큼 솔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갔던 내용은 무엇이냐? 위에 보니까 fears, weaknesses 이게 큰 힌트였어요. 즉 장점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맨날 이런 거 못해가지고 혼나 이런 거 얘기하면 나도 그런데 나도 이런 게 사실 별로야. 나 엄마한테 맨날 이런 것 때문에 혼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거란 얘기잖아. 그쵸? 자, 그럼 아래쪽에 들어갈 빈칸의 내용은 결국 weakness의 동요인 vulnerability가 답이에요. 그래서 실제 선지에서는 1번의 희생, 2번의 공감, 4번의 creativity 창의성, 5번의 업적, 3번의 답이 vulnerability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객관식으로 풀지 않고 그냥 주관식으로 생각할 때 여기 뭘 표현할까? 적어도 자신의 그런 뭔가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그런 약한 부분이라든지 어쨌거나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오셨으면은 글의 흐름은 제대로 파악한 게 맞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마지막 20번 질문 한번 볼게요. 자, 20번 질문 빈칸이 첫 줄에 있었어요. 여기를 바로 볼게요. 앞문장에 보니까 it's wrong 그래서 잘못된 거래요. To imagine ourselves 우리 스스로나 또는 남들을 이 빈칸이라고 상상하는 건 틀린 거래요. 뒤에를 보니까 whatever genetic limitations, genetic 유전적인 이런 얘기죠. 유전적인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특정한 경계를 말해요. 경계라든지 또는 어떤 한계라는 거죠. 이러한 제한들이 가진 유전적 한계가 가지고 있는 경계라는 것은 are unknown to us.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 엄마 IQ 100, 우리 아빠 IQ 100. 그럼 난 해봐야 100이겠구나. 그런 거 아니란 얘기죠. 왜? 유전적인 한계라는 걸 가지고 있겠지. 엄마 100, 아빠 100이면 내가 갑자기 140일 수는 없을 수 있어. 그렇다 해도 이러한 한계들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린 모르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 내가 140이 될지 100일지 80일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쪽에 유전적인 inheritance, 유전자가 물려 내려간다는 것,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물론 이런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요소이긴 해요. 분명히. 그러나 문제는 아래쪽에 보면 할 얘기는 따로 있어요. 뭐냐? 그러나 how exactly do we know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아냐란 얘기예요. 그래서 all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뭐야? measure current ability야. 지금 현재 능력을 측정하는 거래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we cannot determine, cannot이에요. 우리는 지능을 측정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어요. That might have been,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는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지능인데 that could be,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능을 체크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뒤에 must never let the lie인데 자, 요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결국 더 lie에서라는 말이 나오지만 알려진 유전자적인 한계라는 이 거짓말. 지금 넌 유전자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은 hold, 이게 앞에 보시면 이 사역동사 let이 왔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lie예요. 이런 잘못된 말. 그리고 얘가 바로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호였던 거죠. 근데 hold back은 뭐예요? hold는 잡는 건데 back은 뒤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추진시켜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못 나가게 뒤로 후퇴하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게끔 만드는 그런 거죠. 결국 우리는 never,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능에 대한 알려져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전적인 한계에 대한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를 뒤로 잡아 끌게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너네 부모님 머리 나쁘니까 너도 머리 나쁠 거야 라는 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너를 뒤로 잡아 당기고 발전하지 못하게끔 내버려두면 안 돼 라는 얘기예요. 즉 뭐다? 유전자의 한계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다시 빈칸을 보자면 우리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이 이럴 거다라고 상상하는 건 틀린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큰 힌트가 하나 있었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these prison walls란 말이 있었어요. 이러한 감옥의 벽. 그래서 답이 뭐였냐면요. 죄수들인데 fence가 원래 명사로는 담장이에요. 그러니까 담에 갇혀 있는 거야. 뭐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자에 의해서 담벼락에 갇혀있는 죄수들이라고 우리 스스로나 남들을 상상하는 것은 틀린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fence라는 건 뭐야? 저런 거에 의해서 갇혀져 있다. 넌 여기까지야 라고 리미티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마무리할게요.